네,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도 무릎 어깨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본 치료법인데 일단 줄기세포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흔히들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쓰고 있는 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전쟁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군대가 파견되는데 그 군대가 다치거나 군대가 소멸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준비된 예비군이 딱 파견돼서 손상된 조직을 커버하고 인대나 연골이나 이 파괴된 조직, 뼈 조직 같은 것들을 새롭게 재생을 유도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로 인해서 연골이나 인대라는 조직들이 이제 파괴되면서 약해지면은 이거는 노화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뭐 이거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는 그냥 통증은 그냥 인내하고 살아야 돼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줄기세포라는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서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대열이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이제 뽑아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걸로는 재생에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실패를 보거나 충분히 내가 줄기세포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희망으로서 재대열에서 이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실패했던 줄기세포도 더 완벽하게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비군이라고 이 줄기세포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 연골의 상비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목숨을 다 바쳤을 때 예비군들이 투입되면서 이 손상된 연골들을 회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왼쪽 사진의 그 연골, 이 연골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얀 아주 깨끗한 조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매끈한 조직이. 근데 여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마치 자동차 도로에 막 구덩이가 진 것처럼 뼈가 드러나서 연골이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홀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디디거나 세게 콱 디뎌버리면 체중이 부하되면서 무릎이 아주 시큰거리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무릎에 물차고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줄기세포를 싹 도포하게 되면 1년 뒤에 연골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깨끗하게 자라서 아주 메꿔진 아주 이쁘게 잘 자라는 실제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벗겨졌던 이제 연골들이 이렇게 뽀얗게 재생된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줄기세포 받아볼 수 있는 대상들은 어떤 환자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관절염의 모든 환자들이 다들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통증이 없고 내 몸을 그대로 살려서 내 무릎을, 내 어깨를, 내 관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응증을 잘 찾아서 전문가가 잘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잘못된 치료를 받거나 안 해도 될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 심한 사람한테 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적응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서 모든 환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기에서 3기, 또 3기에서 아까 어머님 4기로 넘어가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환자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게 줄기세포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분이 꽤 있고요. 그 밖에도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데 너무 젊은 나이 때 운동하다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극심한 통증을 계속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 연골 재생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근본적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연골이나 무릎 쪽으로 해서 아파서 연골판이 찢어져서 작은 병원에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아파서 괜히 했다 싶어서 너무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대부분이 연골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를 한 번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은 난 정말 싫다. 남들이 옆에 사람 해봤는데 너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나는 진짜 조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을 보니까 이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도 하나의 적응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무릎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희가 사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많이 걸으신 다음부터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셨는데 이걸 줄기세포 이식술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은 60대 초반이시니까 한참 젊으신 나이신데 네. 어쩌다가 아무래도 살다 보면 이제 무리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나서 갑작스럽게 무릎에 갑자기 물이 차고 붓는데 이게 평소랑 다르게 이게 쉽게 안 가라앉고 동네 의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직은 심하지 않으니까 주사 맞고 치료합시다라고 해서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점점 다리가 조금 더 O자형으로 휘는 느낌도 아이고. 들고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요거는 관절경으로 본 사진인데 연골이 반은 남아있지만 왼쪽 끝자리에 연골이 벗겨지면서 뼈가 다 드러나고 계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상 연골이 좀 남아있었고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여기에 줄기세포를 심어놨더니 결과적으로 14개월 뒤에 연골이 더 깨끗하게 아주 잘 자라서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연골이 아주 이 매끈하게 아주 이쁘게 잘 자란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재생된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무릎 못지않게 또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어깨이기도 합니다. 앞서 전화 나눠본 시청자분께서도 어깨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깨 질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깨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네, 어깨는 아무래도 이제 복잡 다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깨가 우리 바로 이제 제 옆에 있는 어깨처럼 네. 평소엔 신경을 거의 안 쓰세요. 어깨가 알아서 잘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럽게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오고 또 누워서 약간 돌아 놓으려고 할 때 아픈 어깨 쪽이 통증 때문에 못 돌아 놓고 막 잠을 설치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경험을 겪었다 보면 어깨가 얼마나 소중한 관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뼈가 붕 떠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이제 복잡한 회전근개라는 힘줄과 연골판, 그다음에 연골이라는 조직이 감싸면서 어깨의 안정성과 함께 힘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이제 통증의 원인을 이제 각각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힘줄 파열이나 연골 손상 이런 것들 석회성 건염들이 흔히들 나타나는 게 이 구조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통증은 이제 팔을 들질 못한다. 내가 옷을 입으려고 팔을 뻗었다가 으흑하면서 통증 때문에 다 못 벗고 반대편을 먼저 아픈 쪽을 먼저 입고 네. 천천히 입게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샤워기를 할 때 팔을 들지 못해가지고 샤워를 못하거나 반찬을 먹으려고 하는데 팔을 뻗다가 통증 때문에 뚝 떨어뜨리는 아이고. 이런 경우가 꽤 있고요. 네. 앞이나 뒤, 옆등의 방향으로 해서 팔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고 통증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깬다.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거는 뭔가 어깨가 안 좋은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반드시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유, 무릎 못지않게 어깨도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불편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겪으시게 될 것 같은데 어깨도 무릎처럼 단계적인 치료법이 적용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깨가 불치병은 거의 없고요. 다행히도 치료를 적재적소에 이제 너무 늦지만 않게 오신다고 하면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어깨는 비교적 잘 낫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오시면은 약물 치료나 도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어깨 질환의 단계가 있거든요. 오십견도 그렇고 힘줄의 파열도 그렇고 처음부터 무조건 한 번에 확 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병을 좀 키우다가 뒤늦게 너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심한 질병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맨 마지막 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초기에 오시게 되면 대부분의 10명 중에 어깨 아프신 분들의 10명 중에 7, 8명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주사나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힘줄의 통증의 원인을 잡으면서 근본적으로 힘줄 재생을 유도하게 되면 어깨의 대부분의 질환은 아주 잘 낫는 병 중에 하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깨 질환 치료한 사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어머님이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셨는데 증식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어머님처럼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좀 약간 애매하게 수술하기는 좀 너무 아깝고 근데 이대로 두자니 또 병이 더 악화돼서 언젠가는 수술할 것 같고 이런
이런 애매한 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63세 어머님이셨고 수개월 전부터 점점점 어깨가 아픈데 마찰음이 생기면서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잡고 싶은데 동네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으셔서 고민하다가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힘줄이 이거는 주사를 해서 잘 치료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주사 치료를 6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반복적인 증식 주사를 맞게 되면서 인대를 강화시키고 힘줄을 스스로 아물게 유도를 했더니 오른쪽 이 주사 맞기 전에는 힘줄이 끊어져서 약간 진한 검은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가 하얗게 좀 약간 끊어지려고 했던 부위가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진한 검은색으로 아주 힘줄이 잘 재생이 돼서 잘 아물어서 결과도 좋고 아주 재발 위험성도 없이 잘 지내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무릎 어깨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